자, 사회문화 11강인데요. 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재화, 이 재화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물건, 상품, 이런 것들 다 재화가 되는 거고, 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력,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때, 그 거래 대금을 우리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자, 이게 신용카드. 자, 그리고 체크카드라는 것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을 해두고 돈을 미리 넣어놓고 그리고 전산을 통해서 그 돈을 찾아서 지불하는 방식이 체크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요, 명의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카드가 누구 것인지 거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카드를 원래는 내가 본인이 명의자가 쓰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에게 자, 지불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자,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갖고 또 병원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신분증 가지고 가잖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 자기가 신분증 내놓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내가 그 체크 여기 하지 않자. 이걸 발행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왜? 이미 내가 지금 그 카드를 발행할 때까지 이미 나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본인인 것을 다른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카드 자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카드를 이게 주워가지고 습득을 해서 이걸 내가 써버리면 그거 뭐가 되는 거야? 불법이 돼버리는 거지. 남의 걸 썼으니까. 자, 따라서 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이 세원, 이 조세 부과의 원천을 우리가 세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자, 양성화한다는 것은 이것이 투명하게 드러낸단 말이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A라는 소비자가 자,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내가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만큼의 이 사람한테 낸 거잖아. 그러면 그 식당,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의 소득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 카드 회사에서는 그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준 거야, 지금. 자, 국세청은 199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이걸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 현금 거래의 경우에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세원.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세원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불 주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내버리니까 이게 어디에 전산상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자, 내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었어. 현금을 냈어. 이 돈을 누가 냈지? 이게 지금 밝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한계점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자, 2005년부터 바로 현금 영수증 제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20년 지났네요. 가령 음식점과 같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면 이때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식당 같은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맹점이라고 해요. 자,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서 이 단말기를 통해서 바로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의 발행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이 요청된 즉시 자, 승인 번호를 부여해서 실시간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승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에서 자, 현금 영수증 사업자, 이 단말기 회사가 되는 거야. 그 회사가 바로 승인 번호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영수증 발행은 누가? 가맹점, 그 식당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두었다가 자, 이것은 지금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이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두었다가 다음날 이것을 국세청에 이걸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결국 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여러 현금 영수증 가맹점들의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셈이 되고요. 자, 국세청은 이렇게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가맹점의 매입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자, 이런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금 거래에 대한 룰을 세워. 자, 세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 자료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 형태로 볼까요? 자, 소비자,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에 가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밥을 먹고, 자, 지금 카드를 냈습니다. 아니, 현금을 냈어요. 자, 그럼 이 가맹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단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영수증 사업자에게 자, 승인 요청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승인 번호를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결국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이걸 소비자한테 주게 되고요. 자, 이때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뭐 하는 거야? 이 가맹점의 이 자료 있죠? 이 거래 내역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자, 이것을 이 국세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 소비자가 이걸 했는지 확인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거나 이럴 때, 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 그 나름대로 그 소득 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나 이런 데, 여러분 현금 영수증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가지고 영수증을 갖다가 근거로 이것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공제를 받는 거야. 자, 그럴 때 그 근거 자료가 되고, 자, 그리고 거꾸로 국세청에서는 가맹점으로 어떻게 돼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자료가 되겠지. 그렇게.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러한 절차는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고요. 이 국세청에서는 이 전송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이후에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비교를 해서 자,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자, 이것을 검사 증명을 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부동산이나 병원과 같은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자,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의무 발행인데 금액을 지금 얼마? 10만 원 이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는 않고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 이 세금으로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있는데 그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있단 말이야. 바로 언제냐?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구매자가 이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인 경우에 연말 정산을 받을 때 일정한 한도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자, 이때 일정 한도는 어느 정도냐면 보통 200에서 한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저기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다. 바로 세금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아빠가 이 근로소득자야. 그냥 회사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매달 1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그 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면 이 전체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세금을 계산을 하니까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밑으로 갑시다. 현금 영수증은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이 사람에게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서는요.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거라고 밝힙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점에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으로 어기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당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세원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분명히 세원. 자, 우리가 지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돼요? 국세청으로 그게 그대로 본인의 명의에 그 거래 내역이 들어가지만 현금의 경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안 해놓고 다른 사람 명의에다가 이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버리면 실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금 세금을 부과할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불확실해져 버리죠. 자,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자, 이렇게 지금 또 이 출처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만약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세금을 어떻게 조세 원칙 이걸 여기다가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